공수처와 경찰은 또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일부 경호처의 수뇌부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죠. 핵심 4명 가운데 2명이 벌써 경찰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경호처 내부 지도부를 와해시키면 이 내부 철옹성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오늘 3차 조사 오신 건가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경호처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실하게 조사 임하셨나요? 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조사 응하신 이유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사령 동원하라는 지시도 있었나요?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의 지도부 대표적인 4명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로 박종준 경호처장, 어떻게 보면 지휘부의 1번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죠. 먼저 경찰에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이 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두 번째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죠.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이광우 본부장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신청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렇게 4명의 지휘부 가운데 1번, 4번, 첫 번째와 네 번째 지휘부가 이미 심리적으로는 무너진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 2명의 경호처, 이 지휘부만 와해시킨다면 이 저지를 그대로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성훈 차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는 인물로 지금 지목이 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신병 확보가 이번 영장 재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왜냐하면 이 4명 중에 가장 지금 강성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력하게 막아설 걸 좀 지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처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 경호처장의 대행으로 사실상 경호처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하지만 3차례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에 들어갔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강성파로 또 알려진 이광우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3차 출석 을 예고해놨는데 여기에도 불응한다면 이 두 인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아마 법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공수처와 경찰을 위시한 이 공조본은 이걸 장기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번처럼 5시간 반 만에 물러설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 경호처의 지휘부, 수뇌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것을 막아설 명분은 더더군다나 경호처에 없는 거죠. 네. 그럼 현장에서 만약에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면 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 부분을 엄호하고 나설 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엄호하고 나서더라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경호처가 사실 사분오열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같은 경위로 읽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현장에서 그렇다면 좀 균열 작전 중에 하나로 이 경호처 수뇌부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도 저는 당연하지만 공수처 머릿속에 하나의 안으로 제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모든 게 다 지금 심리전에 하나로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경호처 내부가 저렇게 붕괴되고 있다고 민주당 측에서 여러 가지 제보사항이라고 하면서 밝히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심리전일까요? 실제로는 혹시 경호처가 저렇게 혼란스럽고 내부 분열이 이미 생긴 건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니 일부 분열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호처라는 어떤 그 직제가 경호처장이 막강한 권한을 중심에 서서 권한을 행사를 합니다. 이게 어떤 체계적인 일반 기업처럼 무슨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그렇게 촘촘히 이루어진 어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자진 출두한 이후에 사실상 흔들리는 것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셔야 될 게 절대 바깥으로 어떠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곳이 경호처입니다. 네. 국정원 못지않게 보안을 유지합니다. 경호처의 공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비밀 준수 서약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호처가 무슨 뭐 시설관리단이 있고 경호본부가 있고 무슨 경비안전본부가 있고 이렇게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정원도요.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기조실장과 그다음에 1차장, 2차장, 3차장 이름만 알려져 있지 네. 그 밑에 직제나 혹은 그 밑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네. 경호처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깥으로 나온다는 건. 그런데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걸러서 들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처운도 말씀하셨지만 충성을 맹세하고 보안을 맹세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무슨 뭐 민주당에 뭐 제보를 하고 네. 언론에 제보를 할 그런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혹시나 내부 와해가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